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삼켜버린 밤, JX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도시의 유일한 등대처럼 홀로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며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무실 안의 무거운 침묵을 깨려는 듯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사무실의 주인인 강지훈 회장은 미동도 없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단단히 맞잡은 두 손이 그의 내면의 폭풍을 짐작하게 했다. 책상 위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병원에서 방금 걸려온 전화를 알리는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치의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왕 회장님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강 회장님께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JX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강인한 할머니, 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그에게 그녀는 부모이자 스승이었고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에게 결혼은 비즈니스 합병과 다를 바 없는 감정이 배제된 전략적 결합일 뿐이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이 빗속을 가르며 달리는 동안 지훈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지만 그의 삶의 여자를, 그것도 아내라는 이름으로 들여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병실에 들어서자 링거를 꽂은 채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왔구나,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구나. 내가 눈 감기 전에 네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지훈은 차마 할머니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왕 여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주일 주겠다. 그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내 모든 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JX그룹은 내 것이 아니라 네 사촌 민혁의 차지가 될 수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지훈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촌 최민혁. 그는 늘 JX그룹을 호시탐탐 노리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할머니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JX그룹을 잃을 수 없었다. 그것은 할머니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었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이진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비서, 일주일 안에 결혼할 여자를 찾아. 조건은 간단해. 깨끗한 신원, 1년 후 군소리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떠날 것, 그리고 절대 감정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 여자. 보상금은 원하는 만큼 맞춰주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 한 점 없이 메마르고 차가웠다. 이진우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곧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한서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은 매일같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디자인에 재능이 있었지만 학벌도 인맥도 없는 그녀에게 취업의 문은 높기만 했다.
오늘 또다시 면접에서 낙방한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스마트폰 구인 사이트의 한 구석에 올라온 특이한 구인 공고였다. 1년 계약직, 신원 보장, 비밀 유지, 최고 수준의 보수. 내용은 모호했지만 최고 수준의 보수라는 단어가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공고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취했다. 며칠 후 그녀는 강남의 한 고급 로펌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연은 위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은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바로 강지훈이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모델처럼 비현실적으로 잘생겼지만 그의 눈빛은 만년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훈은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비에 젖어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당당한 눈빛이 그의 흥미를 아주 약간 끌었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계약서입니다. 1년간 내 법적인 아내 역할을 해주면 계약이 끝나는 날 50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 의원은 잠시 숨을 멈췄다. 50억 원. 그 돈이면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사생활 상호 불간섭, 부부관계 없음, 1년 후 이혼, 비밀 엄수. 모든 조항이 비인간적이고 차가웠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은 오히려 놀란 듯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잠시 망설이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건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다음 날 결혼식은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간소하게 치러졌다. 지훈의 비서와 변호사, 그리고 서연 측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결혼식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절차가 끝난 후 지훈은 서연을 그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집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공간에는 사람 사는 옹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혹시라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야 했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 또한 계약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그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그곳에는 어떠한 애정이나 교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의무감과 서로의 절박한 필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지훈은 이미 옷을 모두 차려입은 채였다. 그는 서연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필요한 것은 이 카드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그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막 시작된, 그러나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결혼 생활의 증표인 차가운 카드 한 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구원할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듯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강지훈은 JX그룹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으로 만들었다. 재계에서 그의 이름은 곧 냉철함과 완벽함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이 움직였고 그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갈렸다. 사람들은 그를 얼음 황제라 불렀다. 얼음처럼 차갑고 황제처럼 군림했기 때문이다. 그의 할머니 왕 여사는 1년간의 계약 결혼 덕분이었는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 손자가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안도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다. 지우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한서연에게 약속했던 금액보다 2배를 더 송금했다. 그것은 그녀가 군소리 없이 사라져준 것에 대한 대가이자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귀찮았던 거래를 끝낸 기념이었다. 그에게 한서연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의 이름일 뿐이었다. 반면 한서연의 6년은 치열하고도 찬란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받은 돈으로 아버지의 빚을 청산하고 가족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남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그녀의 독창적이고 따뜻한 감성이 담긴 디자인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 아들 한민준이 있었다. 민준이는 6해 전 그 폭풍 후 치던 밤의 유일한 흔적이자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이유였다. 아이는 아빠를 닮아 유난히 까맣고 깊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웃을 때면 서연의 밝은 미소를 꼭 빼닮았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리라 다짐했다. JX그룹이나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그녀와 민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리기 시작한 것은 JX그룹이 건립한 JX아트센터의 개관 기념 파티에서였다. 서연의 스튜디오, 공간의 숨은 아트센터의 VIP 라운지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행운을 얻었다. 신진 디자이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기에 서연은 JX라는 이름이 마음에 걸렸지만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지훈 같은 거물이 이런 행사에 직접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과 문화계 셀럽들이 모두 모여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런 자리가 어색해 잠시 아들 민준을 맡겨둔 행사장 내 놀이방으로 향했다. 5살 배기 민준이는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였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민준이는 복잡한 파티장을 빠져나와 거대한 얼음 조각상이 있는 중앙홀로 향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개관 기념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홀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연설을 마친 그가 귀빈들과 인사를 나누며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그의 눈에 위태롭게 얼음 조각상 주변을 맴도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다. 아이들에게는 일말의 관심도 없던 그였지만 조각상의 일부가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다. 꼬마야, 위험해. 그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어 뒤로 잡아당기는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지우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돌려 세웠다. 괜찮은지 확인하고
쓴소리라도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의 얼굴은 자신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특히 겁먹기는커녕 오히려 당돌하게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까만 눈동자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 속 모습과 판박이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 기묘한 끌림, 핏줄이 당기는 듯한 원초적인 감각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민준아, 한민준! 바로 그때 애타는 목소리가 인파를 헤치고 들려왔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으며 아이의 몸을 살폈다. 괜찮니 아가? 어디 다친 데 없어? 아이가 괜찮다고 고개를 젓자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아이를 구해준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한서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기억의 저편에 봉인해두었던 여자의 얼굴이 눈앞에 세련된 디자이너의 모습과 겹쳐졌다. 초라하고 겁에 질렸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여전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자신을 쏙 빼닮은 아이 서연 역시 그가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지난 6년간 애써 외면하고 도망쳤던 과거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과 아들 민준에게 번갈아 닿는 것을 보며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은 멈췄고 오직 두 사람의 눈빛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서연의 눈에는 공포와 경계심, 그리고 아들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모성애가 가득했다. 운명의 장난은 이렇게 예고 없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을 다시 엮어버렸다. 파티장의 소음이 멀어지는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한서연은 정신없이 한민준의 손을 잡고 화려한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뒤에서 강지훈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택시에 태우고 나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사라진 여자와 아이의 잔상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가장 먼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이진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위험할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이 비서, 공간의 숨대표 한서연이라는 디자이너와 그녀의 아들, 5살짜리 남자아이에 대해 알아봐. 오늘 밤 안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이진우 비서는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를 느끼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 한 번의 질문도 없이 즉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핸들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였다. 그 아이. 자신과 똑 닮은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아주 만약에 그 아이가... 그는 감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밤새도록 파티장의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화면을 확대해 아이의 얼굴을 그리고 공포에 질려있던 한서연의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깊고 검은 눈동자. 그의 기억은 6년 전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계약으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 의무감으로 치렀던 하룻밤.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은 그의 뇌리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왜 아이의 존재를 숨겼는가? 감히 나를, 이 강지훈을 속였단 말인가? 이진우 비서의 능력은 JX그룹 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JX그룹의 정보팀을 총동원했다. 출생기록, 병원 진료기록, 출입국 관리기록, 유치원 등록 서류까지.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지난 6년간의 삶이 밤새도록 파헤쳐졌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책상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는 한서연과 한민준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유치원 입학식에서 씩씩하게 서 있는 모습,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 그가 전혀 몰랐던, 그가 부재했던 시간 속에서 아이는 그렇게 자라고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서연은 계약 결혼 직후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약 1년간 머물렀고 귀국할 때 갓난아이가 함께 있었다. 아이의 출생일은 그와 하룻밤을 보낸 지 정확히 9달 하고도 열흘 뒤였다. 모든 정황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다. 하지만 강지훈은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그는 인터폰으로 이진우 비서를 불렀다. DNA 검사를 준비해. 아이의 머리카락이든 쓰던 컵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처리하도록. 그의 지시는 냉혹하고 단호했다. 이진우 비서는 며칠간 민준이의 동선을 파악했다. 아이는 매일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자연스러운 접근을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로 위장하여 놀이터에 나타났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민준이에게 다가갔고 아이가 마시던 주스컵을 자연스럽게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지훈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멍하니 보고서 속 아이의 사진을 떠올렸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가 이내 배신감의 얼굴을 굳히기를 반복했다. 그는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이진우 비서가 굳은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와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이 봉투를 여는 순간 그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강지훈의 손끝에서 서류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그는 숨을 참고 안의 서류를 꺼내 들었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표 아래 마지막 한 줄에 그의 시선이 꽂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차갑고 명백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서 활자로 박혀 있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평온했지만 그의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 6년, 그가 자신의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온 시간. 아이가 처음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 순간, 처음 걸음마를 떼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을 그는 도둑맞았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감히 그의 모든 것을 훔쳐갔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냉정하게 벼려졌다. 그는 즉시 행동 계획을 세웠다. 감정적인 대응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이진우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아 그녀의 집도 내 사무실도 아닌 조용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로, 그리고 내일 모든 스케줄을 비워두도록. 한편 그날 파티 이후로 한서연은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는 심정으로 보냈다. 언제 강지훈에게서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숨통을 조였다. 도망칠까도 생각했지만 JX그룹의 회장을 상대로 대한민국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아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올 것이 왔다. 이진우 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서연은 담담하게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민준이를 맡겼다. 민준아, 엄마 일 보고 금방 올게. 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어.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애써 밝게 미소 지었다. 이 폭풍우가 아이에게만큼은 닿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약속 장소는 지훈이 소유한 호텔의 최고층 스위트룸이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비현실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다. 서연이 들어서자 강지훈은 창밖을 등진 채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존재를 꿰뚫어 버릴 듯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어떤 인사도 안부도 묻지 않았다. 지훈은 테이블 위로 서류 한 장을 던졌다. 서류는 미끄러져 서연의 바로 앞에 멈췄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설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이미 각오했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었지만 99.9999%라는 숫자는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설명할 게 뭐가 있죠? 당신 눈으로 본 그대로예요. 민준이는 내 아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그녀가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당신 아들?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 감히 내 아들을 6년 동안 숨겨놓고 이제 와서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에 날선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요?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아빠였던 적이 있나요? 계약을 위해 여자를 돈으로 사고 하룻밤을 보낸 뒤에는 얼굴도 기억 못하는 남자가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자존심에 박혔다. 민준이는 당신 같은 사람의 차가운 세상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어요.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세계에서 상처받게 하느니 차라리 아빠 없이 자라더라도 사랑을 듬뿍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그게 내 아들을 위한 최선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함은 지훈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최선, 그건 당신의 이기적인 변명일 뿐이야.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의 인생을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그 아이는 JX그룹의 후계자야.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야 할 아이라고. 당신이 그 아이의 인생을 훔친 거야. 그의 고함 소리가 스위트룸을 울렸다. 두 사람의 격렬한 설전이 오갔다. 한쪽은 아버지의 권리를, 다른 한쪽은 어머니의 사랑을 부르짖었다. 지훈은 그녀의 모든 말이 자신을 기만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모든 말이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위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평행선을 달리는 두 사람의 대화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아이를 당신에게서 빼앗지는 않겠어. 하지만 내 아들의 인생에서 나를 지울 생각은 하지 마.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서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당신은 절대로 나를 막을 수 없어. 그것은 협상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강지훈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그림자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JX그룹 본사 건너편, 화려한 통유리창으로 된 M&A 전문기업 넥서스 파트너스의 대표실. 최민혁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태블릿 PC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JX 아트센터 개관 파티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사촌 동생 강지훈과 그 앞에 선 여자, 그리고 아이였다. 최민혁은 강지훈을 평생의 경쟁자로 여겨왔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 완벽한 사촌 동생에게 그는 깊은 열등감과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늘 강지훈의 약점을 찾아 헤맸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그에게서는 어떤 틈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파티에서 그는 처음으로 강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한 여자와 아이 앞에서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 특히 자신과 강지훈의 피가 섞인 그 아이의 얼굴은 그의 예리한 감각을 자극했다. 그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날의 소동과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방식은 강지훈처럼 은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칠고 집요했다. 며칠 후 최민혁의 책상 위에 한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이 올라왔다.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리더니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 광기 어린 웃음으로 번졌다. 계약 결혼 9개월 뒤 출산. 강지훈, 이 완벽한 자식, 이런 엄청난 약점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그에게 이 사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다. 언론에 터뜨려 JX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강지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낼 수도 있었다.
혹은 이 비밀을 무기로 그를 협박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시한 방법은 최민혁의 성에 차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훨씬 더 잔인하고 통쾌한 복수였다. 강지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분명한 그의 유일한 핏줄을 이용해 그를 서서히 파멸시키는 것. 아버지를 빼앗긴 아이와 아이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여자. 그 둘의 불안과 공포를 이용해 강지훈의 심장을 올가매는 것.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다. 최민혁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한서연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는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 공간의 숨에 유령 회사를 통해 거에게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그리고 며칠 후 프로젝트 협의를 핑계로 우연히 그녀의 스튜디오 근처 공원에서 그녀와 마주칠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은 완벽한 우연으로 보여야 했다. 계획대로 최민혁은 주말 오후 한서연과 민준이가 자주 찾는 공원에 나타났다. 그는 비싼 명품 옷 대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캐주얼한 차림이었다. 그는 멀리서 그네를 타고 있는 민준이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민준이가 그네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순간 그는 재빨리 아이를 부축해 주었다. 괜찮니, 꼬마 신사?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한서연은 깜짝 놀라 달려왔다. 민준아. 그녀는 아들을 구해준 남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최민혁의 얼굴과 마주했다. 그는 강지훈과는 정반대의 따뜻하고 친절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천만에요. 아이들은 원래 눈 깜짝할 사이에 위험해지곤 하죠.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며 말을 이었다. 혹시 공간의 숨 대표님 아니신가요?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의뢰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명함을 건넸다. 서연은 의심 없이 그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며 명함을 받았다. 최민혁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누며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서연에게는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호감을 샀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마치 무심코 나온 말처럼 본론을 꺼냈다. 사실 저희 프로젝트가 JX그룹과도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강지훈 회장님과는 개인적으로 먼 친척 관계이기도 하고요. 강지훈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최민혁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걱정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덧붙였다. 아,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 사촌이 워낙 일에 있어서는 천재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차갑고 일방적일 때가 있어서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강지훈에게 선전포고를 받은 이후 불안에 떨던 그녀에게 그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듯한 최민혁의 말은 작은 위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최민혁은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공원을 벗어나 채 올라탄 최민혁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서영과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먹잇감을 포획한 포식자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게임은 시작됐어, 강지훈.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부서뜨려 주지.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막 그들의 삶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선전포고 이후
그의 공세는 집요하고 일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먼저 한민준을 위한 선물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최고급 원목으로 만든 교구 세트, 전세계 아동문학 전집, 유명 디자이너의 아동복까지 그의 펜트하우스만큼이나 차갑고 값비싼 선물들이 매일같이 서연의 작은 스튜디오로 배달되었다. 서연은 그 모든 것들을 상자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반송했다. 물질 공세가 통하지 않자 지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는 직접 민준이의 유치원으로 향했다. 최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그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의 하원 시간을 지켜보았다. 노란색 원복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이, 그의 아들 한민준.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자 그의 가슴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그는 차마 아이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지난 6년간 아버지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이가 자신을 낯설어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저 멀리서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이런 그의 어설픈 노력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는 JX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아들을 그리워하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가 여느 때처럼 유치원 앞에서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이진우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그의 채 올라탔다. 회장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서는 태블릿 PC를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최민혁이 공원에서 민준이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연에게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아들을 향한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맹수의 경계심과 날카로운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최민혁. 자신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을 인간. 그런 자가 감히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엄마에게 접근했다. 그는 최민혁의 의도를 즉시 간파했다. 이것은 JX그룹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파괴하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심리전이었다. 한서연을 향했던 분노는 순식간에 아들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진우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한서연 씨 집으로 가.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는 점진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속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녀는 택배원일 것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얼음장 같은 얼굴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민준이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최민혁을 만났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아는지 의아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클라이언트라서 만났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그녀의 대수롭지 않은 태도에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과 민준이를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내 사촌이자 적이야.
당신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통제하려는 협박으로만 들렸다. 위험이요? 당신이 내 인생에 나타난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을까요? 그녀는 비웃으며 맞받아쳤다. 친절하게 내 아들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고, 다짜고짜 내 집에 쳐들어와서 명령하는 당신은 안전한 사람인가요? 이건 또 무슨 수작이죠? 이제는 나를 겁줘서 민준이를 빼앗아 가려는 건가요? 그녀는 그를 조금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불신에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그녀에게 던졌다. 봉투 안에는 최민혁의 과거 비리 행적과 그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의 자료, 그리고 서영과 민준의 주변을 맴도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이래도 내 말이 거짓말 같나. 서연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왜 당신 말을 믿고 따라야 하죠? 그녀는 자신의 집, 자신의 아들과 함께하는 이 작은 성역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꺾어버렸다. 당신은 나를 믿을 필요 없어. 하지만 당신 아들의 안전은 생각해야지.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귓가에 냉혹하게 속삭였다. 짐 싸. 내 집으로 들어와.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우리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무력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아들의 안전.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창밖에서는 이미 지훈의 경호원들이 그녀의 작은 아파트를 철통같이 포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로 이사온 첫날, 한서연은 거대한 황금 새장 속에 갇힌 기분을 느꼈다.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옹기는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방 한쪽 구석에 낡은 스케치북과 색연필, 익숙한 인형들을 놓아주며 작은 안식처를 만들어주려 애썼다. 초반의 동거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강지훈은 아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지만 그의 방식은 서툴고 어색했다. 그는 아침마다 민준의 방에 최고급 장난감들을 들여놓았다. 하지만 민준이는 잠시 만져볼 뿐, 이내 엄마가 가져온 낡은 스케치북에 공룡을 그리는데 더 열중했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지훈과 서연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들 민준이가 제잘거리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다. 그들의 소통은 가사관리인을 통해 전달되거나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메모지가 전부였다. 서연은 여전히 그를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침입자로, 지우는 그녀를 자신을 기만한 여자로 여기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한 얼음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은 순전히 아들 민준이 덕분이었다. 아이의 순수함은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과 경계심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서재에서 복잡한 인수합병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다. 잠옷 차림에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저씨, 앉아요. 지훈은 아저씨라는 호칭에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었다. 일하는 중이야. 넌 왜 아직 안 자고 있니? 민준이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와 복잡한 그래프가 그려진 서류를 가리켰다. 이거 뭐예요? 미로찾기 그림이에요? 아이의 엉뚱한 질문에 지훈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다. 평생 단 한 번도 회사 서류를 보고 웃어본 적 없던 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이건 아빠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한 작전 지도 같은 거야. 그는 어려운 경영 용어 대신 성을 지키는 기사들과 땅을 넓히는 왕의 이야기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재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그녀가 알던 냉혈한 강지훈에게 저런 다정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또 한 번의 변화는 민준이가 감기 몸살로 열이 났을 때 찾아왔다. 한밤중에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자 서연은 능숙하게 아이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소란에 잠이 깬 지훈이 방으로 달려왔다. 그는 당장 병원 전체를 집으로 옮겨올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그를 제지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자주 아파요.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지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연이 밤새도록 아들 곁을 지키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헌신적인 엄마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차를 타서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순순히 그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아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저기가 아닌 동지애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미세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지훈이 단지 차가운 폭군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서툰 아버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훈 역시 서연이 자신을 속인 여자이기 이전에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강인한 엄마이자 재능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민준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종이에 세 사람을 그렸다. 자신과 웃고 있는 엄마와 그리고 어색하게 서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아빠. 지훈과 서연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놓인 그 그림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서 그들은 영락없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관계에도 마침내 아주 작은 봄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비록 여전히 위태로운 동거였지만 한민준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는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서서히 녹이며 그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로 묶어주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어설픈 평화가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최민혁은 마침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다. 그는 한서연의 스튜디오에 의뢰했던 프로젝트를 무기로 삼았다. 강지훈의 철통 경비 때문에 그녀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는 판 전체를 뒤흔드는 훨씬 더 대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하나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신진 디자이너 한서연, 세계적인 거장, 아리 디자인 표절 의혹, JX그룹의 차기 프로젝트, 표절 디자이너와 손잡았나. 최민혁의 넥서스 파트너스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서연의 디자인이 아르의 미공개 스케치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증거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은 최민혁이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 그는 아르 아틀리에에서 오래전에 폐기된 스케치 하나를 뒷돈을 주고 빼돌렸고 그것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꾸며 언론에 터뜨렸다. 공교롭게도 그 스케치는 몇 년 전 서연이 학생 시절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한순간에 서연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희대의 표절 작가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스튜디오, 공간의 숨은 온갖 비난과 악플에 시달렸다. JX그룹의 주가 역시 휘청였다. 강지훈 회장이 개인적인 관계로 얽힌 디자이너에게 특혜를 주었고 그 결과 그룹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서연은 뉴스 속보를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열정이 담긴 디자인이 표절이라는 오명을 뒤집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일이 아들 민준이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강지훈이 이 사실을 믿어버릴 것이라는 공포.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다시 한번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며 냉정하게 내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떨고 있을 때 서재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분노는 서연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표절 사건이 아니야. 최민혁이 우리를 향해 파놓은 함정이지. 당신이 밤새도록 디자인에 매달리는 모습을 내가 봤어. 당신의 재능과 자부심을 내가 안다고. 그러니 절대 무너지지 마. 이건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이다. 그의 확신의 참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지훈은 JX그룹의 최고 법무팀과 위기관리팀을 소집했다. 이진우 비서는 최민혁과 R 디자이너의 뒷거래를 캐기 위해 정보팀을 총동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한서연이 있었다. 절망에서 벗어난 그녀는 이제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최민혁 측이 공개한 원본 스케치를 밤새도록 분석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분명 자신의 과거 작품과 유사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숙하고 조잡했다. 마치 재능 있는 학생의 습작을 어설프게 흉내낸 듯한 느낌. 그녀는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에 황급히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옛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찾아냈다. 대학 시절의 작품들을 모아두었던 낡은 포트폴리오. 그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자고 있던 지금 문제가 된 디자인의 진짜 원본 스케치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대학 2학년 때 R 디자이너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국제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혁은 어떤 경로로든 그녀의 과거 출품작을 손에 넣었고 그것을 R의 미공개 스케치인 것처럼 위조해 자신을 공격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의 포트폴리오에는 지도교수의 서명과 함께 날짜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최민혁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찾았어요. 서연은 포트폴리오를 들고 지훈의 서재로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 시절 스케치와 최민혁이 공개한 스케치를 나란히 놓고 디자인의 미세한 차이점과 그 안에 담긴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다. 그녀의 눈은 전문가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켜줘야 할 약한 여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파트셔였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에 서연의 증거 자료를 넘기고 이진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비서, 내일 오전 JX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도록 해. 최민혁이 파놓은 함정에 이제 그놈이 직접 빠지게 만들어줘야지.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JX그룹 본사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 언론의 모든 카메라가 이곳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강지훈 회장의 굴욕적인 사과나 혹은 경영 일선에서의 퇴진 발표를 기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다. 완벽한 승리를 예감한 그의 입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뜻밖의 인물이 함께였다. 바로 스캔들의 중심에 선 한서연이었다. 숨어있거나 겁에 질려 있을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든 채 강지훈의 곁에 섰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장내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오늘 이 자리는 JX그룹과 한서연 디자이너의 명예를 더럽힌 비열한 음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선언에 기자들은 당황했다. 그는 곧이어 옆에 선 한서연에게 발언 기회를 넘겼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잠시 떨리는 숨을 골랐다. 그녀의 등 뒤로 강지훈의 단단한 눈빛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된 대형 스크린의 자료를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의 낡은 대학 시절 포트폴리오였다. 이것이 논란이 된 디자인의 진짜 원본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R 디자이너가 심사위원이었던 공모전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스케치와 최민혁 측이 공개한 스케치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담긴 철학, 그리고 원본만이 가질 수 있는 미세한 디테일과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의 변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작품과 명예를 지키려는 한 명의 전문가, 한 명의 예술가가 외치는 진실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나왔다. JX그룹의 법무팀장이 단상에 올라 최민혁이 소유한 유령 회사에서 R 디자이너의 전직 직원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증거를 공개했다. 이어서 그 직원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는 최민혁 측의 사주를 받고 과거 공모전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서연의 작품을 훔쳐 넘겼다고 고백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최민혁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기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미친 듯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강지훈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했다. JX그룹은 오늘부로 최민혁 대표와 넥서스 파트너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기업 스파이 행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나 강지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최민혁 씨와의 모든 가족 관계를 끊어낼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의 선언은 최민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찰이 넥서스 파트너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사업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한서연을 비난하던 언론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거대하게 맞서
싸운 용감한 천재 디자이너로 그녀를 치켜 세웠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대형 TV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에 연행되는 최민혁의 초라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도 광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나란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옆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그들은 승리했지만 요란하게 기뻐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서로를 마주보았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를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었다. 이제 그들을 가로막던 가장 큰 외부의 위협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할 그들의 미래뿐이었다. 최민혁의 몰락과 함께 길고 길었던 폭풍우는 마침내 멈췄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긴장감 대신 차분하고 편안한 안정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지켜보는 눈도 숨겨진 위협도 없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민준이의 제잘거림과 함께 두 사람의 조용한 미소가 오갔고,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지우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님께 민준이를 보여드리고 싶어. 그리고 당신도 정식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었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JX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남자이자 손자로서 느끼는 떨림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 강지훈의 본가로 향했다. 그곳은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달리 따스한 햇살과 흙냄새가 가득한 정겨운 공간이었다. 대청마루에는 왕 여사가 환한 미소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은 가장 먼저 민준이에게로 향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왕 여사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민준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민준이가 그녀의 품에 안기자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녀는 아들의 어린 시절과 손자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그녀는 지난 6년간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고맙다, 아가. 우리 가문에 이렇게 귀한 보물을 안겨주어서. 그리고 혼자서 이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서연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아픔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왕 여사는 손주 며느리와 증손자가 생겼다는 기쁨에 온종일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지우는 그런 할머니와 서연, 그리고 민준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우는 서연을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발코니로 이끌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6년 전 두 사람을 묶었던 차가운 계약 결혼 서류였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이 계약서로 당신의 가치를 돈으로 매겼지만 당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당신의 재능,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민준이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허공에 흩날렸다. 차가운 계약의 증거가 밤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앞에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이미지와 꼭 어울리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1년짜리 계약 아내가 아니라 내 평생의 아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겠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줘.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워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이 마침내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날. 두 사람은 왕 여사와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6년 전에 서류뿐이었던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 결혼식은 모두의 진심 어린 축복과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얀 턱시도를 입은 민준이가 두 사람의 반지를 전달하는 화동 역할을 맡았다. 지우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한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한민준을 내려다보았다. 할머니의 소원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 그는 그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낯선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아내와 함께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선물로 안겨주었다.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은 아쉬웠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많은 날들이 있기에 그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남자가 되었다.